네, 안녕하십니까. 속속다금의 윤쌤 윤태정입니다. 간지나게 대학교 면접 보기 6탄이 이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처음 오시는 친구들은 공지사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반사회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사회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속된 말로 깔 수 있는 부분은 까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깔 수 있을 때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정치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뭐 우익도 아니고 좌익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성에서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을 해설을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거를 받아들일 때 100% 받아들이지 마시고 어느 한계에서 잘라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는요, 굉장히 사실은 사회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인 내용들을 담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면접관 자체가 교수님이시잖아요. 교수님이시고 이제 사회에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사회적인 말투를 썼다가는 바로 아웃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회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사회적이고 친화적인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회에 섞여 들어갈 수 있는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 다시 제시를 하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반사회적인 사상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저희들이 14개 탑픽 중에 고령화 문제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5탄에서 한번 알아봤죠. 사실 1번, 2번, 3번은 같은 문제라고 그랬어요. 자, 고령화 문제하고 청년 실업 문제는 상반되는 개념, 즉 동전의 양면성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알아봐야 될 문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을 하고 싶으세요? 네, 결혼하기 싫은 사람 한 명도 없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이, 사회적 여건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근데 사회적 여건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면 복지사회를 잘 만들어서 어쩌면 의식주 자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 즉 생계비용과 나중에 아이들을 낳았을 때 교육비용들, 그 다음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생각을 해보면 다음 탑픽에서 나오겠지만 청년 실업 문제하고 저출산 문제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저출산 문제 쪽에서는 조금 사회적인 쪽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저출산 문제가 왜 생겼느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개념부터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개념 쪽을 바라보게 되면 과거에 비해서 급성장하는 생계비용이 이분이 되게 중요하죠. 급성장하는 생계 의식주에 관계된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세에서 10% 정도로 떼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의료보험에서 뭐 그냥 대충 한 10% 떼어나간다면 한 30만 원, 한 100만 원짜리가 30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흡연을 하거든요. 흡연을 하다 보면 거기에 또 세금이 또 붙죠. 그 다음에 차를 끌게 되면 자동차세라든가 뭐 예를 들어 유류세라든가 또는 과자를 사더라도 거기에 세금이 붙습니다. 심지어는 카드를 써도 3% 정도를 또 떼가요. 그럼 결국에는 떼고 계속 떼갑니다. 그럼 100만 원 버는 사람이 거기다가 집값에다 월세가 보통 서울권에서는 보통 35만 원에서 55만 원, 비싼 데는 70만 원까지 가잖아요, 원룸이. 그렇다 보면 과연 이 사람이 100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보통 연봉 2,400 정도면요, 수령 금액이 183만 원 정도가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183만 원에서 187만 원 정도. 그러면 월세 떼고 물론 이제 부모님이 잘 살아서 전세 비용을 대주면 좀 낫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옷도 사 입어야 되고, 여성분 같은 화장품도 사 입어야 되고, 남성분 같은 술도 드셔야 되고, 참 힘듭니다. 결국에는 이 생계비용 자체가 내가 벌어두는 돈은 1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계속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세금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내는 돈이 많아져요. 사실 프랑스의 시민혁명 같은 거 세금이 52%에 도달했을 때 시민혁명이 일어났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거의 그 수준까지 도달하고 있죠. 참 위험한 바람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생계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고정된 가계 수익은 1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세금은 계속 올라가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요. 따라잡을 수 없고 더욱더 그 상승폭이 큰 양육비하고 교육비 증가는 아이들 출산에 가장 큰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사실 여성분들이 이제 능력들이 뛰어나시잖아요. 근데 남자 같은 경우는 대충 이제 버티면 이제 끝까지 정년퇴임을 할 수 있겠죠. 또 위험한 발언을 했네요. 근데 여성분들이 능력이 뛰어나신데 문제는 뭐냐면, 출산을 하게 되면 회사를 다시 복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출산휴가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잡아주는 회사들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다시 출산하고 복직을 하려고 하면 복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직에서 임시직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겠죠. 실제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도 능력이 상당히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나이하고 애기 2명 딱 낳고 나니까 40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취직할 데가 없는 거예요. 취직하려고 알아보니까 다 13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줘요. 물론 그 친구도 한 250 정도 받던 친구였었어요. 참 안타깝죠? 네, 많이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정말로 나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고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 되는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볼 부분도 있습니다. 자, 제가 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 나라의 경제성은 천연자원을 활용해서 경제 발전을 하는 경우가 있고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제조산업 산업 발달이 산업 발달과 첨단 기술을 이용한 산업 발달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세 개의 형태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1차, 2차, 3차 산업으로 나눠진다는, 물론 4차, 5차까지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러나 단기적으로 국가 발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점차적으로 첨단 기술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첨단 기술 많이 의존하고 있죠. 우리나라 삼성 같은 데요. 아시죠? 핸드폰 사업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컴퓨터 사업 같은 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점차적으로 노동력 감소를 겪으면서 부족한 노동력을 대처하기 위해서 고용된 외부 인력에 의해 장기간 발전된 산업기술은 자연스럽게 평준화가 되고 세계적으로 경쟁이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 전자계통, 첨단 기술 계통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예전에 제조산업 같은 경우는 사람이 보통 다 했잖아요. 사람이 다 했는데 이게 계속 첨단 산업이 되다 보니까 사람을 대처할 수 있는 기계들, 즉 컴퓨터가 발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많이 필요가 없죠. 그러면 거기서 제조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관리하는 사람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조하는 건 기계가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D 계통이 있잖아요. 3D 계통 같은 경우는 정말로 어려운 데잖아요. 어려운 데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동남아나 뭐 일본은 아니고요.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외부적으로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계통을 일을 해요. 어려운 데에서는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그 사람들이 항상 밑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관리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이든 결국에는 탑스크립 같은 경우는 빠져나가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기술이 배워갈 거예요. 그럼 배워가게 되면 기술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이전이 됩니다. 이렇게. 또는 우리나라가 노동력이 비싸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제조산업을 이렇게 하던 것들을 지역으로 옮겨버려요. 이렇게 중국 같은 데를. 옮겨버리면 얘네들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싸게 공장을 짓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협력을 해줘요.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뺏어버려요. 그러면 결국에는 기계를 다 들여놓고 했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기술이 자연스럽게 이전되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결국에는 무슨 얘기예요? 3D 계통도 안 되죠. 그다음 관리자만 필요하죠. 거기다가 공장 자체도 없어져 버리죠.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노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노동을 할 수 있는 곳이 100개라는 공간이 있었다고 했을 경우는 이런 공장들이 없어지게 되면 또는 어떤 공장에 따라서 상업화되는 금융권 같은 것들이 같이 움직여주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노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어요. 뭐 30개, 20개 이런 식으로 해요. 물론 우리 친구들이나 저 같은 경우도 가서 3D 계통에 가서 일하고 싶지는 않아요. 공부도 했잖아요. 솔직히요. 나가서 삽질하고 싶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노동력은 비싸지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구나 이 친구들이 아기를 가지고 나서 나중에 또 복직할 데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복직하려고 보니까 능력은 있는데 이미 다른 사람으로 대처가 돼버리는 거죠. 청년실업 문제하고도 굉장히 밀접 관계가 있죠. 더구나 이쪽에서 안 나가줘요. 고령화 문제하고도 문제가 있죠. 무슨 말씀이 이해됐죠?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해결점으로 갔을 경우는 이쪽은 좀 잘 들어봐야 되는데요. 현재 노동력이 만들어지고 있는 현재 인력에서는 복지사회를 확충하는 것이, 복지사회를 만들어주는 것,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회사 자체 내에 타가소 같은 것들 있잖아요. 또는 뭐 이런 것, 또는 아이들을 이렇게 타가소 계통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시간을 엄마가 일하고 있는 시간 동안 뭔가를 해주는 것들,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6개월 출산휴가 후에 1년 출산휴가 이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출산이 원인이 되고 있는 사회적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회적 제도라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출산비용, 양육비용과 교육비용, 출산비용부터 시작하는, 자, 지우고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저희는 이렇게 써있는 양육비용, 교육비용, 그 다음에 출산비용이 많이 복지가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 물론 우리나라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유치원생 아들이 있는데 이 친구가 국립 유치원을 들어가려고 560번째에 돼 있더라고요. 2년 반을 기다려서 사실은 들어갔어요. 그만큼 유치원 시설이 어렵거든요. 물론 이번에 참 잘한 것은 무슨 뭐냐면요. 아이들 그 초등학생들 있잖아요. 무상급식이요. 상당히 그건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거 같은 경우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출산 비용 자체를 또 사실은 둘째 아이는 50만 원을 또 줘요. 보통 자연분만을 하게 되면 60만 원 정도가 이제 그 출산 비용이 들거든요. 60만 원, 62만 원 정도가요. 근데 그렇게 되면 거의 13만 원 정도밖에 안 든다는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 좋은 부분도 있고요.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잘 돼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찾아먹기 상당히 어렵죠. 자, 예를 들면 출산 장려 기간을 연장시켜줘라. 출산 후에 직장 재취업에 대해서 법적인 인정을 해줘라. 회사에다 맡기지 말고 국가에서 니네 안 하면 안 돼. 니네 안 하면 내가 벌금 물릴 거야. 또는 제도적으로 영업정지를 때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법적인으로 인정을 해주고 회사 차원 또는 국가 차원의 보육시설 및 진료품 보육사들. 즉 내 아이들을 마음에 들게 정말로 안전하게 정말 요즘 막 보육사들 막 난리도 아니잖아. 줘 패고 막 먹는 거에다 막 장난질하고 막 진짜 눈물 날 정도로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런 보육 지원을 해줘라. 그 다음에 물론 향후에 교육제도 개선도 해줘라. 세부적이고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 드립니다. 자, 정치적 발언을 했잖아요. 지금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국가 발전에 이바지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또 이런 계통들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계통도 사실은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 많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 국가에서. 세금 많이 걷어가시잖아요. 세금 갖다 뭐 하시려고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놀러만 다니지 마시고요. 맨날 그냥 놀러만 다니시잖아요. 맨날 비행기 타고.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제발 좀요. 세금 걷어가셨으면요. 우리 국민들 좀 살 수 있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도 신혼부부 이제 10년밖에 안 된 신혼부부입니다. 아직도 와이프를 사랑하니까요. 자, 여하튼 저출산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 해요? 너무 생계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가계 수익이 생계비용을 따라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세금이라든가 물가가 너무 상승이 많으니까 양육비라든가 교육비들이 너무너무 증가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했던 것처럼 출산 후에 직장 재취업이 어려워지니까 이게 큰 문제이다. 그래서 새로운 현상들로 나타나는 것이다. 문제점은 뭐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냐? 물론 이 문제가 가장 심하죠. 이 문제로 얘기하기는 좀 그랬었어요. 사실은요. 이렇게 문제점을 알고 계시고요. 좀 이론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경제 발전은 천연자원을 이용한 거, 그 다음에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는 거, 제조산업 그러고 첨단 교육을 하는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산업 발달을 시키는 것이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봐서는 뭐 굉장히 좋긴 하겠지만 노동력 감소가 이루어지고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외부 인력을 계속 끌어다 오면 뭐 기술이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노동력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지게 되고 그럼 노동력 장소가 없어지게 되다 보면 우리가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된다 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 해결점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지사를 확충하는 게 좋고 회사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법적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과 높은 보육사의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향후 물론 교육제도도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약간 동떨어진 듯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전반적인 기반을 깔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양쪽에서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우리가 같이 앞에만 나서요. 이렇게 디베이팅을 하면서 하면 참 좋겠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의만 하고 있어서 조금 우리 친구들이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양쪽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만 접근해 주신다면 충분히 좋은 대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번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